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4월 24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이 조금 다급하긴 다급한 모양입니다. 지금 본인의 죄를 털어내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국정조사에서 반전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좀 드러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인이 불안했는지 직접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필리핀 순방을 갔을 때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죠. 그 조작한 증거를 조작하는 것은 납치 살인이나 강도짓보다 나쁜 짓이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대북 송금 그 수사를 했던 그 검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 또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오늘은 지금 베트남에 가 있는데 베트남에서 또 SNS를 조금 전에 또 하나 날렸는데 정말 외교하러 간다고 가가지고는 계속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본인의 변명이든 해명이든 자꾸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이 그만큼 본인이 불안하다는 그 방증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3년 전에 한국신문상을 받은 동아일보의 대장동 관련 의혹 보도를 놓고 한국신문상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조작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수상을 취소하고 정정 보도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동아일보 아마 발칵 뒤집혔을 텐데 이 SNS가 나온 지 지금 꽤 됐는데 아직 동아일보에 기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을 겨냥한 이재명의 이런 주장이 있었다는 거. 이게 뭐냐 하면은 2023년 3월 달에 동아일보 기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본보 법조팀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보도를 해서 한국신문상 뉴스 취재 보도 부문상을 수상을 했다. 이 이야기인데 한국신문협회 회장 임채청은 2023년 한국신문상에 동아일보가 지난해 보도한 2022년에 보도한 대장동 개발 및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 보도 여기서 기자들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등장합니다. 7명이 이제 계속 번갈아 취재를 한 거죠. 그 7명이 취재한 그 대장동 의혹 보도를 뉴스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신문협회가 이것이 이제 특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발굴한 결과다. 팩트를 많이 확인했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지금 이재명이 그 기사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니까는 수상 취소해라. 그리고 정정 보도해라. 자, 이제 한국신문협회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제가 종합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동아일보도 반응이 안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대책을 막 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은 오늘 그 X 옛 트위터에 2023년 한국신문협회가 해당 보도에 한국신문상을 수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일단 링크를 하고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를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지난번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한번 사과를 받아냈죠. 이제 그거 이제 2탄입니다. 그때는 이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냈는데 2탄을 하는 겁니다. 한국신문상 이재명의 말입니다.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다. 자, 이제 조작 기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그때 당시에 기자들 아까 7명이 전부 다 그 조작을 했다는 말입니까? 사건을 조작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 기자들이 취재를 조작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거기에 쏘가가지고 한국신문협회에서 그 상을 줬다. 수상을 했다. 이런 지금 주장이 되는 셈인데, 자, 왜 이렇게 이재명이 주장을 하는가?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다시 어떤 그 핵심, 키워드, 이슈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씁니다.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거분, 이재명을 창조해 보도함으로써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자기조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다.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자,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거분을 이재명으로 창조했다. 이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거분 논란이 이제 다시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종합 그 청문회 28일 날 열리죠. 종합 청문회에서도 이것을 한번 다뤄봐야 됩니다. 그 전에 대장동 그분이란 게 뭐냐면은 2021년에 대장동 파문 초창기에 정영학 녹취록이란 게 공개가 됐죠. 정영학 녹취록. 그러니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녹취록에 보면은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그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이 1,208억 원인데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말이 처음에 나왔죠. 이것이 보도가 됐죠. 1,208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거 공범들하고 이제 같이 대장동 1등하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 그래서 그때 그분 논란이 있었죠. 그 인허가를 준 대가로 그 대장동 1등하게 성남시장 이재명이 인허가를 준 대가로 그 절반이면은 600억 원인데 뭐 이거 세금 떼고 뭐 저 떼고 나면은 400 몇십억 원이다. 그래서 대장동 저수지 이야기가 나온 게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분에 대해서 지금은 말을 바꾸고 있는 그 진술을 다 바꾸고 있는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나서 남욱 씨가 이것이 그분은 이재명이라는 취지의 말을 처음 했습니다. 언제냐면은 2021년 10월에 그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그때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 유동규라고 주장을 계속 했습니다. 대장동 쪽에서는 유동규가 그 김만배가 이야기한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때 이재명하고 꼬리 자르려고 유동규라고 막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남욱은 그 언론 인터뷰에서 김만배가 평소에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 그분은 유동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유동규보다 김만배가 5살이 많습니다. 김만배보다 유동규가 5살이 적은데 5살 적은 후배에게 그분 것이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죠. 그래서 이 그분은 이재명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했지만은 이거 지금 미궁에 사실상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천화동이 1호 실소유주가 유동규 윗선이 있을 것이라는 이 추측이 다 나왔고 그래서 이재명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욱 씨가 그 진술을 하고 나서 6일 뒤에 그분은 이재명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또 그때도 번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검찰이 조사를 하니까는 그 남욱의 말이 나온 뒤에 김만배가 그때 남욱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남욱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 이재명 입에 올리면 너 죽는다.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너 가만히 놔두겠나 이렇게 압박을 했다. 검찰 수사에서 이렇게 그런 통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욱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는 말로 바꿨죠. 자,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 비슷한 상태인데, 그런데 최근에 대장동 업자들, 민간 업자들에게 항소 포기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래서 돈방석에 남욱을 비롯해서 김만배 전부 다 돈방석, 뭐 1,000억 이상의 돈방석에 앉았는데, 그때 대장동 1심 이 판결문에 보면은 이 성남시 수뇌부 이야기가 나오죠. 성남시 수뇌부가 도대체 누굽니까? 성남시장 빼고 수뇌부가 있습니까? 1심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가 유동규 씨를 중간 관리자로 삼아서 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결정했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었죠. 그래서 대장동 일당하고 수뇌부 사이에 장기간에 걸친 유착관계가 형성됐고 그에 따라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자, 재판부는 수뇌부가 누군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성남시에 수뇌부면 이재명 시장 빼고 누가 있습니까? 그 밑에 정진상, 수뇌부라는 건 한 사람이 아니죠. 그 밑에 정진상 정책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김용희 뭐 대변인 했던가요? 뭐 어쨌든 확실하지 않은데 그쪽 그 대장동을 사업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던 성남시 수뇌부 이재명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수뇌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수뇌부가 지금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추징금을 거의 받지 않고 남욱 같은 경우 제로 받고 해서 2심에 가서 검사가 다시 다투어야 되는데 항소를 포기시켜버렸죠. 압력을 행사해서.
그 항소를 포기시켜 버림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 돈방석에 앉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할 만한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합리적인 의심으로 당시에 성남시 수뇌부, 서로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는 그 성남시 수뇌부는 지금 청와대 수뇌부가 돼 있죠.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어쨌든 이재명 본인이 워낙 다급하니까 이 그분 이야기를, 대장동 그분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분이 진짜 누구냐,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 논란도 지금 상당히 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재명의 SNS 질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외국에 가서도 얼마나 본인이 불안하면은 이것저것 SNS로 막 국내 정치 문제, 특히 자기 신변과 관련된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재명의 재판 울렁증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쇼 시간에 동아일보의 반응, 신문협회의 반응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협회가 이거 건의가 걸린 문제죠. 동아일보는 그동안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기사들을 막 쏟아내고 대선 때 노골적으로 이재명 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아서 어리벙벙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반응도 안 나오고 있는데 저녁 8시까지는 나오겠죠. 예, 그 시간에 자세히 종합해서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